결국 터졌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심우정, 최상목까지 그야말로 본인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만장일치 결단이 나올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윤석열과 공범들은 더 이상 숨길 수도 덮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검찰공화국의 검사들이 벌인 만행을 두고 헌재가 많이 분노했는지 검사 탄핵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고 민생을 나락으로 빠뜨린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배경은 뭔지, 또 선고는 언제쯤 날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헌재 내부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오늘도 재판관들 평의는 진행이 된 거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8명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핵심 쟁점 5개를 모아놓고 의견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고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논의의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선고 때까지 매일 평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수사 기록이 헌재에 제출된 것을 놓고 소송을 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오늘 졌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며 증거 능력을 흔들었지만 오늘 법원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재확인된 셈입니다. 근데 헌재가 원래는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고 했었는데 검사 탄핵을 먼저 선고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는 건 헌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원칙입니다. 공식 입장도 그랬고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도 법정에서 직접 강조한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먼저 하는 건 기존 입장과 달리 우선순위를 바꾼 거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이 쟁점이 간단하고 비상계엄 위헌성을 판단하는 직접 기준이 아니라서 먼저 선고된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왜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재판관들 8명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기 때문에 이 선고를 놓고 이 후폭풍이 거세게 예상되는 만큼 만장일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서도 현재는 전원일치로 각각 인용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숙의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외신들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 바라기에 비루함만 남았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넣은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 단죄받아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내란수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습니다.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 인사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으며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안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상목 부총리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 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수계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쁩니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큽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대행이 된 후 한 달 동안 무려 7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입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입니다. 헌정 파괴, 행동대장 노릇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십시오.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경제는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후에 환율이 또다시 1,450원 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코스피도 지난 금요일 낙폭을 확대하면서 3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와 투자, 수출은 일제히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5%로 추락했습니다. 최근 두 달 새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약 1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자영업자 수도 20만 명이 급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불안에 석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오는 14일 이전 탄핵 심판이 나면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원화 강세가 이어져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정책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증시 모멘텀 유입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에도 파면부터 대선까지 계속 주가가 오르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들은 탄핵 기각까지 주장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각되면 혼란이고 인용되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골적인 탄핵 불복 선동이자 내전 선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곧 경제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왜 길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불확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헌재가 깊이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불법 계엄 이후에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합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여태 장기간에 걸쳐서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어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앉혔습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에 신규 상임감사위원 후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 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의 JDC, SR,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공사, 컨텐츠진흥원 등 전방위적으로 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로는 부역자 알박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단체장과 그 산하의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돼 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 전횡을 멈추고 공운법 개정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